첫 번째 가볼까요? 나만 따돌린다는 망상입니다. 자, 지난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쏴 살해한 60대 조모 씨. 자, 오늘 경찰이 사건 결과 브리핑을 했는데 말이죠. 가장 궁금한 거 범행 동기 아니겠습니까? 소개해 주시죠. 네,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해서 구속된 60대 조 씨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조 씨가 10년 넘게 외톨이 생활을 하다가 가족이 자신을 따돌리고 버렸다는 착각과 망상에 빠졌다며 가장으로서의 자존감 상실, 외톨이라는 고립감, 또 심리적 위축감에 범행을 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고립감과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어서 경찰은 피해자 측이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줬지만 조 씨는 모든 책임을 가족들에게 전가했다며 다른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한 거다, 함정에 빠뜨린 거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 불화, 경제적인 문제, 아내에 대한 자격지심 다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일단 가정불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제적인 부분을 짚어보자면 생활비를 꾸준히 지금 보조를 해줬고요. 대학원 등록금이라든가 아니면 생일 축하금까지, 그리고 또 명절이라든가 어버이날 이런 때도 그 교류도 꾸준히 이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범행 동기가 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가족들에 대한 불만들 중에서 특히 아들에 대한 원망이 강했다라고 합니다. 아내가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총기를 무려 8월부터 지난해 8월부터 만들고 검사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고, 또 충격적인 부분은 아들만 해치려 했던 게 아니라요. 그 아들의 며느리하고 손자들, 가정교사까지 모두 4명을 전부 살해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 미수 혐의가 추가 적용이 됐고 오는 30일에 검찰에 송치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유족들이 반대를 해서 이 조 씨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다짜고짜 퍽퍽입니다. 자,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 그 뒤로 한 여성이 다가오라며 도로 쪽으로 확 밀칩니다. 자, 그리고는 팔을 휘둘러서 퍽퍽 계속 때리고 있어요. 자, 욕설, 고성과 함께 사정없이 폭행하는데요. 자, 넘어졌어요. 넘어진 여성을 발로 또 한 번 밟습니다. 자, 행인들은 신호가 바뀌니까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가기만 할 뿐. 자, 폭행당하던 여성은 겨우 저렇게, 자, 보세요. 계속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맞서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자, 전력 질주를 하는데요. 자, 그러자 가해 여성도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저는 처음에 이 영상 봤을 때 아는 사이인가 싶었는데요. 정말 황당합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시흥의 한 사거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제보자가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면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도와주려고 고민을 하던 중에 여성이 벌떡 일어서자 그냥 지나갔는데요. 그런데 일어난 이 여성이 갑자기 제보자에게 다가와서는 녹색 뿌린 차도로 제보자를 세게 밀치고 저렇게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폭행을 하는 겁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로 제보자의 얼굴, 머리, 목, 어깨를 내려쳤고요. 넘어진 제보자를 아까 보신 것처럼 밟기도 했는데요. 제보자는 당시 휴대전화가 날아가서 주변에 신고해달라고 계속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겨우 마지막에 한 분이 중재해주는 틈을 타서 전력 질주로 도망을 갔던 건데요. 여성은 도망가는 제보자를 쫓아서 저렇게 뛰어가다가 결국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버리면서 상황이 일단락됐습니다. 자, 일단 차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차도로 민 것도 그렇고 폭행한 것도 그렇고, 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 요즘 남의 일에 개입했다가 괜한 또 불똥이 튈 수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전치 2주가 나왔어요. 다발성 찰과상인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 치료, 정신 치료도 좀 같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예상 못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놀랐고요. 나중에 이제 경찰이 신고해서 왜 그랬느냐, 혹시 합의할 수 있냐라고 의견을 좀 물어보니까 다짜고짜 그냥 잘못했다 정도 하고 합의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폭행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상해죄로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허리춤의 슬쩍입니다. 자, 편의점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에서 물건 고르는 여성. 자, 머리끈을 저렇게 계산대에 툭 놓고 이윽고 냉장고로 가더니 몸을 바짝 붙여선 무언가 꼼지락꼼지락 다시 뭘 좀 만져요. 자, 그러더니 뭐 할까요? 빨리빨리 좀. 자, 다시 카운터 쪽으로 옵니다. 자, 잠시 후 냉장고로 다시 갔어요. 이번에도 문을 열고 꼼지락꼼지락 열었다 닫았다. 자, 바로 그때 맥주 캔을 하나 집어서 뱃속으로 저렇게 쑥 집어넣습니다. 하하, 맥주 캔. 자, 불룩해진 배를 매만지면서 카운터 쪽으로 다시 향하고 있는데요. 자, 계산할까요? 하지만 맥주 캔은 꺼내지 않고 계산 날로 먹나 싶었던 순간 사장님 저렇게 여성을 쫓아 나갔다가 잠시 후 같이 들어옵니다. 배에 든 거 꺼내세요 빨리. 자, 그러자 여성 옷 속에서 쓱 잘못했어요. 자, 그리고 뭐 할까요? 자, 꺼내고 나서 내놓고 나서 뭐 할까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무릎 꿇고 사과까지 합니다. 세상 제일 맛난 술이 공짜 술이라지만 이건 훔친 술이지 않습니까? 네, 전남 목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제보자께서 제보를 해주신 일인데요. 저렇게 30대 여성이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면서 이제 뭐 머리띠 하나를 사고 나서 계속 말을 시키더래요. 택시가 어디서 잡히냐, 맥주 종류는 이게 다냐, 뭐 이랬는데 그러면서 뭔가 눈빛도 좀 이상하고 손도 좀 떠는 것 같고 이상한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그 위에 있는 거울 있잖아요. 그 거울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렇게 맥주를 허리춤에 넣었습니다. 계산 하나 안 하나 보고 있었는데 역시 맥주를 계산을 안 했고 그래서 나중에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왜 맥주를 계산 안 하냐 이러고 따라가서 신고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무릎을 딱 꿇고 안 된다. 전 지금 우리 아기를 데려가야 된다. 한 번만 봐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맥주 하나를 내놓았으니까 그냥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란 거 저렇게 무릎까지 꿇었고 네. 아이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맥주 2개 숨겼는데 하나만 내놓고 간 거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 와중에 맥주 캔 하나를 밑장을 뺐어. 야, 요거는 어쩌면 대담한 것 같아요. 무릎을 꿇음으로써 맥주 하나를 지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긴 한데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무릎 꿇으니까 용서를 구하니까 다 자백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는 숨겨놓은 겁니다. 더더군다나 42살짜리 지금 아이고 어린이집에 데려간다고 얘기하면서 술 취해 있고요. 그 와중에 또 맥주 훔쳐가는 모습 좀 되게 충격적이라고 하고 맥주 하나 왔기 때문에 용서를 해줬는데 사실 괘씸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를 몰래 가져간 거거든요. 다 이게 절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어요. 왜 저런 행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내 남편은 철부지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30대 여성입니다. 10년째 철부지 같은 40대 남편 때문에 고민인데요. 최근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남편이 맨손으로 삶은 계란 껍질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입을 손에 갖다 대더니 크게 애취! 재채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대수롭지 않게 다시 맨손으로 달걀을 벗기려고 하길래 제가 손을 씻고 하라고 말했고 남편은 알았다면서 물만 살짝 묻히더라고요. 제가 그건 손을 씻는 게 아니다. 다시 제대로 씻어라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손 씻는 걸로 뭐라 하냐. 달걀 하나 먹는데 유난이다.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말다툼이 크게 번지면서 아침도 못 먹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로만 끝날 일이면 모르겠지만 제가 답답한 건 저희 남편 본인 일에 대해서는 위생 철저하게 챙긴다는 거예요. 샤워도 매일 2번씩이나 하고 본인이 먹는 음식은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거나 소비기한이 지나면 아예 먹지 않는 등 깐깐하게 굴거든요. 이런 남편이 입었던 옷을 거실 바닥에 널브러뜨리고 속옷과 일반 옷을 섞어서 빨래를 하는 등 공용위생과 관련돼서는 무심하게 구니까 이런 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화가 납니다. 남편은 제가 잔소리할 때마다 매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진짜 정말로 예민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여보, 신랑 침이 그렇게 더럽니? 내가 세균맨이야? 내 침 비말을 그렇게 혐오하는 사람이 나랑 뽀뽀는 왜 안 돼? 가장 대접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손 제대로 다시 씻으라고. 내가 초딩이야. 도대체 난 열받는 포인트를 모르겠어. 불만이 뭐니? 너 왜 이렇게 예민해 요즘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예, 이 구도 좋아요. 다음 사연자 아내예요. 아이고, 뽀뽀.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난다. 그 뽀뽀. 그리고 뽀뽀할 때 침이랑 재채기 할 때 침이 같니? 느낌이 같아? 그리고 뭐? 왜 화를 내는지 몰라? 말했잖아. 당신 개인 위생은 결벽증 환자 마냥 깔끔. 공동 위생은 나몰라라. 이 짓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열 받니 안 받니? X. 자, 박 변호사님. 자, 이게 사실은 뭐 이 제보자 말씀대로라면 남편이 약간 부족해 보이고 좀 위생에 관념이 없어 보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어떤 청결 문제는 또 예민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남편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계란 까다가 재채기하면 또 씻으면 돼요, 계란을 자체를. 여러 방법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더러운 사람인지 아니면 아내가 봤을 때 아주 더러워 보이는 건지 그 부분이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저는 오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뭐 아내가 깔끔하게 뭐든지 하려 그러는 거는 좋은 거죠. 가정 위생상 좋은 건데 뭐 이렇게 재채기를 하고 계란을 만지면 싫을 수는 있지만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손을 씻으라고 얘기해서 남편이 이제 군말 없이 손을 한번 물로 씻고 왔거든요. 전 그 정도에서 끝났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씻어라라고 얘기하면 이제 약간 싸우자는 느낌이고 또 들어보니까 빨래도 지금 남편이 종종 많이 한다는 거죠. 빨래를 하는데 일반 빨래하고 속옷을 나눠서 안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남편이 집안일 또 안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화내실 만한 남편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아내의 방향이 옳기는 하죠. 그러니까요, 양 변호사님. 두 분이 초점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이 초점 위생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거는 잘 챙기면서 다른 사람 거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아까 이 제목을 철부지라고 했는데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오. 남편이 아직도 엄마랑 사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결혼한 지 10년 됐다 그랬죠. 아내분이 너무 잘해줬던 모양이에요. 좀 혹독하게 갈구시기 바랍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 저는 개인적으로 뽀뽀할 때 침이랑 이 달걀에 묻은 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진짜? 똑같은 아밀라제인데. 사실 뭐 아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안에 그 세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기 키우는 집에서는 저희 입에도 뽀뽀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저는 사연자님께 한 표 던졌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김은채님께서는 각자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저는 가르치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셨고 경미운님께서는 청결 문제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이다라고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